우리가 한창 땀 흘려 일하던 1970년대 지구 반대편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비밀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태국입니다. 황금빛 불탑과 미소를 짓는 사람들의 나라, 달콤한 망고와 향긋한 제스민이 가득한 나라. 하지만 그 아름다운 미소 뒤편에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금기의 땅, 지도에서 사라진 장소들, 그리고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어두운 역사들이 오늘도 그 땅 위에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태국에 숨겨진 비밀 7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7위부터 시작해 1위로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심장이 조금씩 더 빠르게 뛰게 될 것입니다. 7위. 방콕의 유령탑, 사톤 유니크 타워. 1970년대와 80년대, 우리가 새벽 버스를 타고 공장으로 출근하던 그 시절에 태국은 이른바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리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방콕 하늘 위로 마천루들이 솟아오르고 태국 사람들은 번영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방콕 중심부 차오프라야 강가에 49층짜리 초호화 복합 빌딩이 착공되었습니다. 이름은 사톤 유니크 타워. 설계자는 당시 태국을 대표하는 저명한 건축가였고 659세대의 고급 주거 공간과 상업시설을 갖춘 방콕의 새 시대를 상징할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착공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빌딩의 개발자가 태국 최고 재판소 소장을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재판은 수년간 이어졌고 건물은 공사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였습니다. 태국 바트화가 하룻밤 사이에 폭락하고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80%까지 완성되었던 이 탑은 그대로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건물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이 건물이 옛 공동묘지 위에 세워졌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두운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텅 빈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 43층에서 정체불명의 그림자를 목격했다는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는 이 탑에 몰래 들어간 한 스웨덴인이 43층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방콕 시민들은 이 건물을 고스트타워, 즉 유령의 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방콕 한복판에 이 49층 폐허가 서 있습니다. 완성될 수도 없고 허물어지지도 않은 채로 경제의 꿈이 갑자기 중단된 그날의 흔적을 안고 강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탑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6위. 에라완 사당, 방콕 한복판에 저주받은 땅. 방콕의 번화한 중심가 라차프라송 교차로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사당 하나가 있습니다. 4개의 얼굴을 가진 힌두교 신 브라흐마를 모신 에라완 사당입니다. 매일 수천 명의 태국인과 관광객이 이 사당 앞에 향을 피우고 춤을 추는 무희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신에게 봉헌합니다. 언뜻 보면 아름답고 평화로운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사당이 이 자리에 세워지게 된 이유를 들으면 여러분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사당이 들어선 자리에는 원래 태국 왕족 출신 왕자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 뒤 태국 정부는 이 땅에 에라완 호텔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1950년대 초반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태국 정부는 아시아 최고의 호텔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레플스 호텔, 홍콩의 페닌슐라 호텔과 어깨를 나란히 할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기이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잇따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특별히 주문한 고급 대리석 수백 톤을 실은 배가 항해 도중 침몰하였습니다. 예산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고 완공 날짜는 계속해서 미루어졌습니다. 불안에 빠진 호텔 측은 태국의 저명한 점성술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점성술사는 한 가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호텔의 기초 공사를 시작한 날짜가 점술상 대단히 불길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이미 분노한 영혼들이 깃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교차로에서 범죄자들을 공개 처형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성술사는 힌두교의 브라흐마 신을 모시는 사당을 세워 원혼들을 달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텔 측은 그 조언을 받아들였고 1956년에 에라완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공사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불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 8월 17일 저녁 이 사당 앞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무고한 시민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이 땅에서는 크고 작은 비극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그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5위. 아유타야 왕국의 불탄 비밀. 우리가 한창 어린 시절을 보내던 1960년대와 70년대 태국의 교과서에는 1767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짧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얀마 군대가 아유타야를 침공하여 수도를 함락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과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아유타야 왕국은 1351년에 세워져 417년 동안 지속된 태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국이었습니다. 최전성기에는 동남아시아의 최강국으로서 일본과 페르시아와도 교역하고 프랑스와 영국 사절단을 맞이했습니다. 방콕 북쪽 80km 지점에 세워진 이 도시에는 당시 1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았고 유럽 여행자들은 이 도시가 당시 파리보다도 크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767년 4월 미얀마 꼰바웅 왕조의 군대가 이 도시를 포위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수도가 함락되었습니다. 미얀마 군사들은 궁전을 불태우고 왕실 사원들을 약탈하며 250년 동안 왕실의 심장부 사원에 모셔졌던 황금 불상을 녹여 금괴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20만 명에 달하는 아유타야인들이 학살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3만 명의 포로가 미얀마 땅으로 이송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아유타야에 가면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목이 잘린 불상들이 들판 위에 흩어져 있고 나무 뿌리에 감싸인 불상 머리가 보리수 속에 조용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왕국의 수도가 단 하룻밤 사이에 재더미가 되어버린 비극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는 또 다른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유타야가 멸망 직전이었을 때 어떤 왕족들이 왕실의 보물들을 어딘가에 숨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아유타야 지역을 발굴하면 황금 유물들이 간헐적으로 발견됩니다. 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발굴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비밀들이 이 땅 아래 잠들어 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폐허는 화려했던 왕국의 기억과 함께 수백 년의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4위. 프라콘차이의 청동 불상들, 약탈당한 신들의 이야기. 1960년대 말 태국 동북부 부리람 주의 작은 마을 프라콘차이 인근에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래된 사원터 주변에서 고대 청동 조각상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조각상들은 8세기에서 10세기 무렵의 것으로 추정되는 크메르 제국 시대의 걸작품들이었습니다. 그 수는 수십 점에서 많게는 300점에 이른다고도 전해졌습니다. 발굴 장소는 꺼화플라이밭 2호 사원, 즉 사화산 꼭대기에 세워진 10세기의 고대 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물들의 이후 행적이 기이합니다. 이 발굴은 공식적으로 기록되거나 신고된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몰래 가져간 이 조각상들은 어느새 국제 암시장을 통해 세계 곳곳의 박물관과 개인 수집가들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시카고 미술관,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박물관들이 나중에 이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모두 불법 수출된 것들이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수십 년에 걸쳐 이 유물들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까지 나서서 관련 박물관들을 조사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조각상들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성한 사원을 지키던 수백 년 된 청동 신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고향을 떠나 지금 어딘가에 전시, 진열장 안에서 낯선 시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무언가 깊은 슬픔을 불러일으킵니다. 3위. 파타야, 베트남 전쟁이 만들어낸 도시.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나던 해에 우리나라도 많은 젊은이들을 그 전쟁터 주변으로 보냈습니다. 그 시절 태국 만해안에 자리한 작은 어촌 하나가 전쟁의 그늘 아래 조용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파타야였습니다. 원래 파타야는 이름도 없는 작은 어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1961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군 병사들의 휴가를 위해 이 조용한 해변 마을이 선택되었습니다. 파타야 인근에는 미 공군의 우타파오 기지가 있었고 방콕과의 거리도 적당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이 해변을 아엔드아, 즉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휴양시설이 들어서고 호텔과 식당들이 생겨났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젊은 병사들이 이 해변에서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철수하자 파타야는 갑자기 공허해졌습니다. 그러나 파타야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골프장을 열고 관광 홍보에 나서며 저렴한 여행을 원하는 유럽인들과 일본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파타야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위해 설계된 이 도시의 탄생 구조는 이후에도 파타야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전쟁이 만들어낸 도시. 그것이 파타야의 진짜 탄생 비밀입니다. 지금도 파타야 해변에서 에메랄드빛 파도를 바라보는 관광객들 중에 이 아름다운 도시가 전쟁의 필요에 의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2위. 황금 삼각지대, CIA와 아편왕의 은밀한 동맹. 이제 여러분께 이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비밀 중 하나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우리가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을 가꾸던 1970년대 지구 반대편 태국과 미얀마와 라오스 세 나라의 접경지대에서는 세계를 흔드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황금 삼각지대라고 부릅니다. 태국 치앙라이 주를 포함해 미얀마 북부와 라오스가 만나는 이 산악지역은 한때 세계 헤로인의 70% 이상을 생산하던 곳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거리에 풀린 헤로인의 80%가 이 지역에서 흘러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순도는 90%에 달해 미국 마약 단속국조차 업계 최고 품질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마약 제국의 배후에 매우 충격적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CIA입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50년대 중국 공산당에 패배한 국민당 군대의 잔존. 병력 수만 명이 태국과 미얀마 국경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CIA는 이들을 이용해 중국 내부의 공산주의 세력을 교란시키려 했습니다. 이 작전을 위해 CIA는 이들에게 물자와 보급로를 제공했고 이 보급로를 통해 아편이 운반되었습니다. 아편은 이들 게릴라 부대의 운영 자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바탕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마약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1974년에는 악명 높은 아편왕 쿤사가 태국군 고위 장성과의 비밀 협상을 통해 미얀마 감옥에서 석방되어 태국 국경지대 바닌탁에 자신의 군대를 조직하고 마약 왕국을 구축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974년부터 1994년까지 쿤사는 황금 삼각지대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의 세력이 지배한 기간 동안 미국 거리의 헤로인 공급량은 전체의 5%에서 80%로 폭증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질서의 이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황금 삼각지대에는 아편 역사박물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아름다운 메콩강을 바라보며 그 어두운 역사를 들여다봅니다. 1위. 탐루왕 동굴, 그리고 수백 년 된 금기의 전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1위입니다. 2018년 전 세계를 숨죽이게 만들었던 그 이름, 탐루왕 동굴입니다. 태국 치앙라이주, 태국과 미얀마 국경에 자리한 도이낙론 산맥의 지하에 총 길이 10km에 달하는 거대한 동굴이 있습니다. 수백 미터 깊이의 석회암 지층 속에 뚫린 이 동굴은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금기의 장소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매년 7월에서 11월 사이 우기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안전 표지판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이 동굴에는 영혼이 산다는 믿음이 있었고, 무분별하게 들어간 자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오래된 금기가 2018년 6월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소년 축구팀 소속 소년 12명과 25세의 코치가 동굴 탐험에 나섰다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동굴 안에 고립되었습니다. 소년들의 나이는 11세에서 17세 사이였습니다. 동굴 안은 급격히 물이 차올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탁한 물 속에서 나흘이 지나도록 소년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국 해군 특수부대와 미국, 영국, 호주를 비롯한 각국의 전문 다이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동굴 학자들이 3D 지도를 만들어 물줄기를 추적했고, 전문가들이 산 위의 싱크홀에서 물을 퍼올리는 대규모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실종된 지 9번째 날, 영국의 동굴 다이빙 전문가들이 마침내 소년들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구출 뒤에도 비극이 있었습니다. 태국 해군 특수부대 출신의 자원봉사자 사만 쿠난이 동굴 안에서 산소 부족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라마 10세 태국 국왕은 그에게 하사에서 소령으로 무려 7계급을 특진시키는 태국군 역사상 전례 없는 예우를 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지역 사람들이 금기로 여겨온 이 동굴은 2018년에 전 세계에 생존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용기가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직도 이 동굴의 깊은 곳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미지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연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인간은 그 비밀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태국에 숨겨진 비밀 7가지를 돌아보셨습니다. 화려한 사원과 아름다운 바다 뒤에는 이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사들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금기의 땅, 잊혀진 왕국, 아편과 냉전의 그늘, 그리고 기적 같은 생존의 이야기들. 저는 이 모든 것이 그 시절을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의 물음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이 세상의 전부일까요? 아름다운 미소 뒤에, 화려한 역사 뒤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진실이 또 어딘가에 잠들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가장 마음에 남는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가장 신비로운 장소나 아무도 몰랐던 역사 이야기가 있다면 저와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지구촌 미스터리를 계속해 나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